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다녀온 엄마가 수심에 찬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더니만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고모는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가 있겠어.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병원에서는 뭐라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지? 그냥 충격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거라 푹 쉬면 된다고 하던데 고모 얼굴이 말이 아냐. 나도 가봤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고모가 나한테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고 하던데 굳이 가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며 대꾸했어요. 근데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진 건데 너무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닐까? 혹시 의사 사이 놓쳐서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건가? 제 말에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의사 사이 놓쳐서 그렇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남녀가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 고모 속이 말이 아냐. 라고 대답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네가 모르는 일이 있어. 내가 모르는 일이라니? 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야? 말도 마라. 진짜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니까.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네 고모 얘기 듣는데 너무 놀라서 순간 턱 하고 숨이 막히더라니까. 혹시 고모랑 그 사람이랑 싸우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고모 말 들어보니까 소영이 시모자리가 완전 정신이 나갔더라니까. 계속 소영이 보고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었다잖니. 그랬는데 소영 언니 남자친구가 계속 매달렸던 거잖아. 그랬지. 소영이는 벌써 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정신 나간 놈이 매달려서 이 사달이 난 거잖니. 암튼 소영이가 워낙 정이 많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 짜리가 소영이한테 돈을 입금해주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했다잖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물었어요. 뭐야, 돈을 입금해줬다고? 진짜 신박하네. 그러니까 요즘은 만나지도 않고 입금해주면 끝인 거구나. 그랬다잖아. 500만 원인가 입금해주고는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소영이가 기겁한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돈을 입금해준 거 자체가 놀랄 일 아니야? 난 이미 거기서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계좌번호는 어떻게 알고 입금해준 거래?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겠어. 그 잘난 의사 아들한테 물어봤겠지. 암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모랑 소영이가 충격을 받은 건 통장 거래 내역에 찍힌 내용 때문이었다고 하잖니. 라며 엄마가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뭔데? 뭐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글쎄 거래 내역에 단명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지 뭐니.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혹시 고모가 화가 나서 와전된 거 아닐까? 와전되긴 뭐가 와전돼. 고모가 직접 보여줘서 내 눈으로 확인까지 했구만. 소영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워서 캐물었더니 거래 내역에 찍힌 글자를 보여줬다지 뭐니. 난 살다 살다 그렇게 독한 여자는 처음이잖니.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 네 고모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지 뭐야. 가서 누워있는 거 보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그 정도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고모부가 그 아들이 다니는 병원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고모가 말렸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면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소영 언니는 완전히 헤어진 거야? 당연하지. 충격으로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더니 진짜 너무 충격이지 않니? 라는 엄마의 말에 저도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촌 소영이 언니는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소영이 언니는 성격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데다가 얼굴도 예뻐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 일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남자와 단둘이 만난다거나 하는 일은 많이 꺼려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사 한 명이 언니가 좋다며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내성적인 성격이었던지라 둘이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고모집에 놀러 갔더니 언니 방에 약간 촌스러운 목도리가 있길래 제가 신기한 듯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언니, 이건 뭐야? 설마 이걸 돈 주고 산 거야? 아, 그게 남자친구가 직접 짜준 거야. 언니 남자친구 생겼어?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같은 병원 의사인데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 취미가 뜨개질이잖아.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사귀자고 하더라고. 물론 모양은 좀 엉망이긴 한데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가더라고. 와, 대박인데? 그럼 의사 형부가 생기는 거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형부는 무슨 형부야. 근데 사람이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 같아. 병원 사람들이나 환자들 평도 좋고 말이야. 무엇보다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아. 언니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는데요. 그동안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언니였기에 약간 놀랍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언니는 남친과 예쁜 만남을 이어갔고 원래도 예쁜 얼굴이었지만 나날이 미모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만나오면서 서서히 결혼 이야기가 나왔기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언니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둔 채 방황을 했습니다. 물론 반년 정도가 지나서 서서히 나아져 갔지만 그때의 충격이 여전했던 것인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기에 가족 모두 언니를 지지해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너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찐 거 아니니? 그지? 살이 좀 찐 거 같지?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찐 거 같은데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이제부터 관리할게. 그러게 내가 야식 좀 그만 먹으라고 했지. 맨날 족발에다 곱창에다가 배달시켜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엄마도 같이 먹어놓고는 왜 나한테만 그래? 그거야 네가 시키니까 나도 덩달아 먹게 되는 거잖아. 앞으로는 야식 좀 그만 먹어. 알았다니까. 라며 제가 귀를 막은 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야식을 배달시켜서 먹었고 다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너 야식 시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살찌면 눈사람처럼 굴러다닐 것 같구만. 대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오징어 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만 봐줘. 그 명문대 나왔다는 그 서대리 말하는 거야? 그 서대리 말하는 거야. 진짜 하루 종일 잔소리를 어찌나 해야 되는지 골이 울릴 지경이라니까. 라고 말하던 순간에도 심한 두통으로 인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는데요. 그 와중에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서대리랑 썸 타는 거 아니야? 썸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 아빠랑 나도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한 거잖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아빠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대리도 너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저번에 사진 보니까 얼굴도 멀끔하게 생겼던데 학벌 좋지 인물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빠지는 게 없긴 뭐가 없어. 완전 성격 파탄자인데.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안 되겠다.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소주까지 한잔 해야겠다. 라며 제가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와서 정신없이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골아떨어졌는데 자다가 복통으로 그날 밤새도록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음날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내가 야식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빨리 병원 가게 옷 입어. 나 힘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업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돼지가 지나가다가 친구하자고 하게 생겼는데 내가 널 어떻게 업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옷 갈아입고 나와. 그럼 아빠라도 날 업고 가야 하지 않을까? 내 남편을 네가 왜 이용한다 만다야. 뒤룩뒤룩 살찐도 없다가 내 남편 다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게 약식 좀 작작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만. 엄마가 쉴 새 없이 잔소리라는 통에 머리가 울릴 지경이었는데요. 곧 엄마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병원으로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랬던 건지 사람이 꽤 많았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로 순서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진료실로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장염이라는 말과 함께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드시지 말고 죽 드셔야 합니다. 라는 의사 말에 조용히 나와서 처방전을 받았는데요. 병원 벽에 붙어있던 안내 포스터를 보던 엄마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다이어트 처방 같은 것도 하나 보죠. 사실 우리 딸이 식욕 억제가 안 돼서 돼지처럼 디룩디룩 살이 쪘는데 쟤도 하면 살이 빠질까요? 아무래도 식욕 억제를 하면 살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열심히 따라했더니 석 달 만에 10kg가 넘게 빠졌거든요. 10kg가 넘게요? 네, 이게 전에 제 사진인데 진짜 많이 빠졌죠. 라는 간호사 말에 사진을 보던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주사인데 매일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스스로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엄청 인기예요. 그래요? 그럼 이왕 온 김에 이것도 처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엄마의 말에 제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장염 걸려서 이미 5kg는 빠진 것 같으니까 우선 오늘은 그만 가자. 따님 말씀처럼 하실 거면 우선 장염부터 치료한 뒤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했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장염이 났자마자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다이어트 처방을 받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하자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거진 매일 먹던 야식을 끊자 엄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땡기는 거야? 조금만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 그래서 먹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네. 그럼 살 좀 뺄 때까지 잘 다녀봐. 라는 말에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건강식이라든지 그런 조언도 많이 해줘서 더욱 도움이 됐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랜만에 수영이 언니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고모네도 근처에 살다 보니 자주 같이 만나곤 했거든요.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언니가 두문불출한 채 지냈기에 정말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서 언니가 좋아하던 곱창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언니가 놀란 채 물었어요. 너 다이어트 한 거야?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 말도 마.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방 강제로 다이어트 당했잖아. 근데 효과는 완전 좋더라고. 어때? 진짜 많이 빠졌지? 그러게. 많이 빠지긴 했네. 근데 살 빠지니까 이목구비도 뚜렷해지고 예뻐졌네. 에이, 그래봐야 언니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 뭐.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너 엄청 매력적이야. 라며 언니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눈이 마주쳤고 흠칫 놀란 채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왜 그래?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 누구? 저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곧 그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선민 음식을 드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사실 저도 곱창 엄청 좋아하는데 잡는 것뿐입니다. 정말요?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신기하네요. 사실 몇 달 만에 먹는 거라 꿀맛이긴 하네요. 라며 대화를 나누고 있자 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 덕분에 다이어트 성공했거든. 라는 말에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자 그분 일행도 다가와 인사를 했고 우리는 얼떨결에 넷이서 곱창을 먹게 됐어요. 그 일행분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이 옆에 앉았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는데 언니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넷이서 소주에 곱창을 먹었는데요. 제 성격이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 와중에도 폭풍 흡입을 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혜수 씨,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먹는 곱창인데 그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렇게 끄적끄적 드시면 있던 복도 달아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곱창에 부추에 양파까지 곁들여서 먹어야 제맛이죠. 근데 의사라 그런지 머리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환자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신 거 보면.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이 약간은 당황한 채 말했어요. 혜수 씨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맛있네요. 그죠? 사실 제가 먹방 유튜브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그만두긴 했는데 아마 시작했으면 벌써 100만 유튜버 됐을걸요? 진짜요? 진짜로 먹방 유튜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선생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까르르 웃고 있자 나머지 세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떤 것 같아? 언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오늘 많이 웃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곱창집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 있지? 의사 선생님? 누구를 말하는 건데? 내가 다니는 그 병원 의사 말이야. 그 사람도 친구랑 곱창 먹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합석해서 재밌게 놀다 왔어. 뭐? 그 의사랑 합석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평소 병원 갈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무뚝뚝한가 보다 그랬거든? 소주가 들어가니까 말도 잘하고 엄청 유쾌하더라고. 암튼 너 성격 좋은 건 알아줘야 해. 라며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병원에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했고 얼마 뒤 원하는 체중에 도달했기에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의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혜수씨, 물론 병원 기록에 있지만 개인정보라 그런데 여기 연락처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 연락처는 왜요? 저기 그게 그때 보니까 곱창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곱창 먹으러 가고 싶을 때 연락할까 해서요. 그러니까 저랑 곱창을 먹자고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인 거예요? 네. 사실 그때 그 친구는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먹으러 갈 때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이왕이면 곱창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선생님 혹시 친구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친구들이 다들 의사라 바빠서요. 에이, 친구 없는 거 맞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친구 해드리죠 뭐. 제가 신나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나왔는데요. 의사가 곱창을 먹자는 말을 하는 모습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때 일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지냈고 그날도 역시나 오징어 서대리에게 된통 깨진 채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곱창을 먹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연락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조금 놀랍고 신기하기도 해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그 주 일요일 날 약속했던 곱창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면서 갑자기 누굴 만나러 간다는 거야. 곱창 먹기로 해서 나가봐야 해. 또 소영이 만나는 거야? 소영이는 곱창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단 말이야. 수영이 언니 만나는 거 아닌데? 뭐? 그럼 혹시 은정이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 은정이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럼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그 다이어트 의사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곱창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와서 먹으러 가는 거야. 너 혹시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헷가닥한 거 아니지? 딸한테 머리가 헷가닥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의사가 너랑 곱창을 왜 먹어? 너 혹시 그 의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먼저 연락처 달라고 해서 줬고 며칠 전에 연락 왔구만. 뭔 소리라는 거야? 라는 말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왜 너한테 곱창을 먹자고 한 거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 의사도 참 불쌍하더라고. 불쌍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야. 그 의사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의사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곱창 먹을 사람이 없다지 뭐야. 진짜 불쌍하지 않아? 내가 의사를 동정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제가 불쌍하다는 듯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급히 집을 나왔고 잠시 후 곱창집에 들어갔는데요.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창피한 마음이 들어 제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눈치가 없어서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요. 지금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라는 제 말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곱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곱창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날 또다시 곱창을 먹으러 간다는 말에 엄마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설마 또 그 의사 만나러 가는 거야?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걸 어쩌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친구가 없을만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너도 눈치가 없긴 매 한 가지구만. 사돈 낱말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다고. 라며 엄마가 피식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그날도 그를 만나러 갔는데요. 곱창을 먹던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또 곱창 먹자고요? 저 지금 살이 슬슬 쪄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곱창을 좀 줄여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 갈래요? 다른 곳이요? 어디요? 제가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해놨거든요. 거기서 밥 먹을래요? 진짜요? 근데 엄청 비싼 곳 아니에요? 혹시 한 끼에 몇십만 원 하고 그런 곳은 아닌 거죠? 알다시피 더치페이 해야 하는데 밥 한 끼로 그렇게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은 제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죠. 그냥 더치페이 해요. 아닙니다. 그동안 친구도 없는데 친구해줘서 고마워서 그래요. 라는 말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인 채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고 다음 주에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다고 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레스토랑을 가자고 했단 말이지? 어,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밥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커피나 살까 해. 그럼 토요일 날 백화점에 가서 옷 좀 사자.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되지. 촌스럽게 무슨 옷을 산다고 그래. 글쎄 엄마가 사줄 테니까 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진짜로? 엄마가 옷을 사준다고? 제가 되물었더니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엄마가 굳이 원피스를 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바람에 얼떨결에 원피스를 입고 그를 만나러 갔는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혜수씨 맞아요? 몰라봤어요. 놀리지 마세요. 레스토랑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준 거라 어쩔 수 없이 입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 있죠? 라는 말에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른 채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갑작스레 고백을 해왔기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대답을 못하고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백을 언제 할까 엄청 망설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저 곱창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때는 그 친구가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던 것 뿐입니다. 근데 왜 계속 곱창을 먹자고 한 거예요? 그야 혜수 씨가 곱창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잘 보이려고 그랬죠. 네? 저한테 잘 보이려고요? 라는 말에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에 한 할머니가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수액 맞고 힘들다고 잠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때 그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면서요? 그 할머니 우리 아파트 분이라 집에 가는 김에 모셔다 드린 것 뿐인걸요? 혜수 씨의 그런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요즘 혜수 씨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거기다 우리 간호사분들도 혜수 씨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답니다. 저를 왜 칭찬해요? 밝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따뜻하게 한다고요. 사실 저는 혜수 씨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좋거든요. 라며 그가 고백을 해왔고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기 지금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훈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긴 한데 사귀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훈 씨가 의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훈 씨가 엄청 좋아졌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라며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아무래도 소영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던지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입을 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집에서 반대할까봐 걱정이라는 말인 거죠? 네,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혜수 씨 보면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약간 까다롭긴 한데 혜수 씨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지훈 씨가 빙그레 웃었는데요. 그동안 지켜본 결과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기에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1년 넘게 사귀었고 어느 날 지훈 씨가 양가 인사를 드리자고 말을 꺼냈어요. 내가 혜수 너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거든? 나도 얼른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하긴 지훈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나 지훈 씨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긴 왜 반대를 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훈 씨 부모님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걱정스레 말을 하자 지훈 씨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난 지방대 나온 건데 뭔 소리라는 거야. 지훈 씨는 의대를 나온 건데 비교를 할 거래야지.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혜수 성격이면 부모님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라며 지훈 씨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얼마 뒤 지훈 씨네 집에 인사를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훈 씨네 집에 들어가서 보니 지훈 씨 어머니 얼굴이 낯이 익었기에 제가 한동안 바라보고 있자 지훈 씨 어머니가 놀란 채 물었어요. 너 혹시 혜수니? 너 땡땡 고등학교 이혜수 맞지? 설마 서미영 선생님이세요? 그래 혜수야.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졸업하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원래 졸업하면 다들 그러기 마련이야. 혜수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니 세상 참 좁네. 라며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겨줬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지훈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그 많은 제자 중에 혜수를 어떻게 기억한 거예요? 우리 혜수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데 잊을 수가 있겠어. 사실 혜수가 말이야. 내내 같이 다니던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은정이요. 그래 은정이. 사실 그 은정이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는 바람에 한동안 은정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은정이가 나한테 살짝 말했는데 그걸 혜수가 듣게 됐던 모양인지 며칠 후에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와서는 은정이한테 비밀로 하고 대신 내주고 싶다고 하지 뭐니. 물론 내가 대신 내줄 생각이라 돌려보내긴 했는데 어쩜 그리도 속이 깊던지 나도 감동받았잖아. 정말이요? 우리 혜수답네요. 충분히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라며 지훈 씨가 웃자 예비 시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혜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아니요. 너무 오래돼서요. 그때 내가 농담으로 나중에 우리 며느리 하면 참 좋겠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혜수가 나한테 저도 선생님 며느리 하고 싶어요 그랬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만나지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니? 혜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막 소름 돋았잖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인연이었던 거네. 어쩐지 딱 보자마자 내 사람이다 싶었다니까요. 라며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 예비 시부모님이 서두르는 바람에 급히 상견례를 했고 순식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엄마가 신기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고 신기하다 신기해. 사돈양반 두 분도 참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어머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다 그동안 네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지은이가 의사라서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엄마가 신기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식에 왔던 남편 사촌동생이 소영이 언니한테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조심스레 둘을 주선해줬는데 언니도 우리 시어머님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믿고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다행히도 둘이 잘 맞았던 것인지 얼마 뒤 둘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연인 사이가 된 것에는 시어머님 덕분이 컸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이 워낙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수영 언니의 예전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유된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수영 언니가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나 지금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때 그 전 남친 말이야. 그 인간한테 연락이 온 거 있지? 뭐?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또 연락을 하고 난리야? 나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야.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 있지? 뭐? 무슨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 사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지금 시한부래.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다급한 마음에 나를 받아줄 테니까 결혼하라고 했다잖니. 그러면서 막 빌면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뭐라고 빌었는데? 자기 엄마 곧 돌아가시는데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니까. 설마 언니 그 사람 다시 받아줄 건 아닌 거지? 라며 제가 놀란 채 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언니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미쳤니? 거기다 지금 예비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럴 일은 절대 없지. 그래서 곧 결혼한다고 했더니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면서 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대체 누가 매몰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니까. 진짜 양심도 없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날 언니한테 굳이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문득 언니한테 돈을 입금하면서 단명하길 기원합니다라고 보내왔던 것이 떠올라서 참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언니를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